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선입니다. 지금 계속 부동산 중앙신문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잘못된 거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재건축 그린벨트 꽉 묶고 비강남 임대만 공급 집값 대책 또 헛다리 이렇게 무공급 지시에도 박원순 그린벨트 못 풀어.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이제 서울은 더 풀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린벨트가 겨우 3%인데 2, 3%인데 사실 풀 것도 없죠. 거의 다 풀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상기 신도시 속도전 하고 사전청약 2배 이상 늘리고 어떻게 상기 신도시 현황 남양주수 왕수 요거 안 돼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여기 쭉 잡혀져 있네요. 여기 지금도 이거 상기 신도시도 안 돼서 4기 신도시만 나오고 있죠. 근데 웃기는 게 2기 신도시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3기 신도시 말라하다가 또 4기 신도시 있어요. 다음 정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 3기 신도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계획하에 나온 게 아니라 느닷없이 당대표가 이해찬 당대표가 그냥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하겠다고 어떤 국토부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주도해서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부족하더라 그냥 빨리 해 좀 너무 좀 즉흥적인 그런 계획선에서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가 1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더 올린다 이렇게 제목 잡히네요. 한국경제신문에. 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 대책 어제 이어 계속 나오죠. 있죠? 취득세율 초과 구간 신설 검토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혜택 축소 지금도 부동산 세금이 최고예요. 이런 거네요. 자, 강남 투기 잡겠다더니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고 그러네요. 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전 국민을 잡았다. 21번의 실패, 전 국민이 주거 불안감. 2030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포기, 전세값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40대 직장인은 대출 규제에 묶어 주거 이동 사다리 끊어져 집안채 은퇴자도 보이시에 폭탄, 집가증자가 죄인을 만들어버렸다.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15%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겠다. 이해찬 비공개에서 지시, 김현미 해임 거인을 제출. 야당이 김현미 해임 거인을 제출했네요. 먹히지는 않겠죠.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동산에 불붙은 세금을 더 늘려 집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 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강원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정의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에 두려워하는 정부세를 만들겠다며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갭 투자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해보자고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싱가포르는 처음 집 살 때는 2%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집을 사면 12%를 부과합니다. 사례를 검토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에서 4%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한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 추가 특세를 부과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5일 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고 이 대표가 이날 당회에서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국 각상도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구로구 아파트 단지를 1월 8일 2억 3천만원 시세차익에 올렸다고 한 데 대해서도 맞대응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청약할게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 나온 반성, 박영준 재건축 억누르지 말고 공급 고민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건축을 해줘야 돼요. 재건축. 서울에서는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묶었더니 결국 내년 입주 반토막. 이게 뭐 오늘의 제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입주가 반토막 났으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입주 물량을 봤더니 2018년에 한 3만 1천 가구, 2019년에 3만 6천 가구, 2020년에 3만 6천 가구 이렇게 되는데 2021년에는 1만 7천 가구, 절반으로 거의 떨어지죠. 물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공급량이 떨어지면 가격은 뭐 많이 오르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또 매일경제신문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또 까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 구호만 나무. 도시 공급 대책 없는 여당 서울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발의된 규제법안만 있어요. 규제는 뭐라고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은 코스트가 증가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차곡차곡 쌓여요. 차곡차곡 쌓이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내려간다, 올라간다예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협박해서 시장에서 협박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부동산 세법, 절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 개정안,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표준이 합산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법 미식한 혜택을 폐지하고요. 주택 개정안, 주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 의무 부과, 임대차 3법 개정안,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2+2년 등 부여하고요. 임대료 증액 상한율을 5%로 설정하고요. 부동산 대체 21원 하고도 몬트기 시작했다 선언해 이해찬 다주택 취득세 올린 싱가포르 부동산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죠. 15% 때리겠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참사다. 서울시가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49층 층수기제를 35층으로 박원 시장이 낮추면서 서울 도심주택 공급 물량이 30%더 줄어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시장 수급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참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은 도심 재정비를 기본 조건으로 삼았고 아예 택지개발 총칙법까지 폐지하며 도심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비사업에 대해 기대이익은 불로소득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적대감을 표하며 이를 막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도심 공급을 막혔고 대체제인 택지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5년 이상 시차가 생겼습니다. 서울은 택지가 안 나와요. 서울이 안 나오고 경기도가 뭐 신도시 조성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신규형 경북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제시해도 당장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자들에게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고요.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용적률 인상, 고층 제한 하나, 재건축 규제 하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밀화를 허용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서울 소재의 아파트 단지 용적률은 기존의 1.2배로 상향 조정해도 무주택 가구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14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감소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법률을 소급해서 혜택 축소까지 나오겠다. 이게 그래서 52만 임대사업자가 떨고 있다. 임대 논란, 이혼 논란에 줄소송이 우려되고 있고요. 비등록 임대 늘면 전세값을 자격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고88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에 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반발이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완전히 깡패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깡패 짓 하는 것이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임대사업을 등록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기치로 내건 정책을 펴다가
180도 변한 모습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 이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그 운동권 출신들의 마인드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운동권 출신의 마인드 자체가 뭐라고요? 뺏어서 나눠주겠다. 좀 공사나 남의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폐합화하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큰 거예요. 그것도 법을 그냥 소급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다반사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대출 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많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이 계속해서 줄 것이다. 이게 지금 현 정부는 있는 사람한테 네가 망해라, 네가 손해를 봐라, 뺏어서 지금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 사업자라든지 아파트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하질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가진 사람이거든. 가진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월세 수입도 있고 다른 수입도 있어서 계속 그것을 커버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